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정말 쏟아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체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쯤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좀 빨랐습니다. 네. 4개 분야 주제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었는데 네.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11분간의 대통령이 모두 발언 뒤에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각과 참모진 인선에 관한 질문에는요. 지지층과 야당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고요. 성향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분야, 의정 갈등 사태라면서 이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만큼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완화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좀 그럴 것이라면서 대화를 강조했고요.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국민 지원금이 효과가 적으면 또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원금은 소득 지원과 재분배 효과는 확실히 크고 이 골목 경제가 지금은 너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추가 집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대출 규제는 이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고 했습니다. 이 투기적 수요가 이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을 해서 행정 수도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이 충청권은 이미 혜택을 받았고 또 인천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도 좀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서 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약간 딱딱한 분위기를 좀 없애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또 연단도 눈높이를 맞춘다고 없앴고 질문을 받는 것도 명함 넣어서 추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전에 있었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다 줄이려고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오만과 불통, 독선의 3년이 끝나고 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보였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취임 초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취임 초에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를 향한 민심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최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9.3%로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요. 긍정 평가가 48.8%로 이 부정 평가 45.2%와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좀 보면요. 보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게 70세 이상인데요.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46.4%로 부정평가 38.6%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좀 끈 부분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좀 보시면요. 민주당이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며 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은 하는데 분명히 동력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마음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후에 이 당대표 3명은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8번째 비대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4선의 안철수 의원을요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한 것을
뭔가 좀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이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나 또 최상병 특검법 표결 때 찬성을 던지는 등 좀 소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요, 안철수 의원이 당내 조직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혁신위 자체가 일단 자문기구에 불과를 해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뭐 개파로 나눈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비대위 인선에 배치가 되면서요, 친한계 등에서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감 있는 야당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일단 무엇보다 내부 정비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시험대가 펼쳐졌습니다. 네,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는 일종의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 숙제가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내주신 숙제를 나름 열심히 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이 내주신 숙제가 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좀 잘 하는 열심히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7월 1일, 지난 7월 1일은 민선 8기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1년 임기를 앞두고요, 각 자치단체장들이 각자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죠.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월 1일에 민선 8기 3년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 치료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주에서 에이펙 큰 행사가 있는 만큼 차츰 회복을 해서 오는 9월에는 건강을 정상화해서 10월에 있을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사 병세가 알려진 것보다는 위중하다는 말이 돌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긴 했지만 일단 건강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고 또 치료도 잘 되고 있으니 공식 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복귀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복귀라고 보는 시선은요, 암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3선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면 경북도지사에는 다음에 누가 나갈 것이냐, 뭐 이런 하마평이 여러 사람이 오르면서 좀 여기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지자체 단체장이 없다는 공백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네. 좀 건강도 회복하고 도정 책임자 역할로 잘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구는 시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참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북 관련한 뉴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주에 대구시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큰 데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80% 가까운 득표로 당선이 된 만큼 좀 적수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 사퇴를 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보수세에 강한 지역인 만큼 사실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벌써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림잡아도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만큼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천타천이겠죠.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는요, 대구의 지역구를 둔 김상훈, 유영하,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의원, 가나다순입니다. 이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우동기 전 지방시대 위원장, 그리고 홍석준 전 의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그리고 백왕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이 전직 의원과 단체장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대구시장에 도전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언급이 됐지만요. 최근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을 좀 떠올려 보면요. 권영진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후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요. 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김재원, 유영하, 홍준표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됐었던 상태였고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나 김형기 교수 그리고 정상환 변호사 등은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여야가 일단 바뀌었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의 지지가 나름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 이번에 임하는 입장이 살짝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서재현 그리고 정의당은 한민정, 기본소득당은 신원호 후보가 나섰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바뀐 데다가 또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은 상태고요. 또 정부 정책 기조와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거에 여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요.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대구가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지역 공천이 곧 당선, 심지어 우리를 비하는 말로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네. 다음 선거에서는 그래도 정책도 얘기하고 행정 능력이 누가 있는지 대결도 한번 해보는 이런 건강한 선거가 우리 지역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가장 많이 한 안부 인사 저는 더운데 잘 계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6월을 초여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미 벌써 한여름에 극한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네, 옛말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6월 30일 일평균 기록 관측 새로운 기록 세웠죠? 네, 일평균 기온은요. 하루 동안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이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8회 관측값을 평균해서 구합니다. 지난 6월 30일에요. 전국에 있는 관측 지점 97곳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일평균 기온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를 좀 살펴보면요. 6월 30일에 대구의 일평균 기온은 30.7도로 1907년에 대구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6월 일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때는요. 2005년 6월 25일에 30.1도였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 31.6도, 그리고 광주 29도, 부산 26.2도 등을 보였습니다. 또 대구는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요. 6월 중순에 나타나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빨랐습니다. 이렇게 더우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비라도 와서 열기를 좀 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장마가 우리 지역에는 벌써 올해 장마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에 길게 내리는 게 장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집중호우 형태로 내렸는데 올해는요. 좁은 지역에 짧게 내리고 끝나는 이 폭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주중에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장마 기간은요, 지금 역대 2번째로 짧고 장마 종료는 역대 2번째로 빠른 건데요. 장마가 일찍 물러가고 이 대기 상층에서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푹푹 찌는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월 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7월 초인데 이렇게 더우면 올해 얼마나 더 더울까 이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더 더울 것 같다는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기상청이 5월 말에 발표한 이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요, 이 7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요,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리고 또 열대야 일수도 14.2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기록을 좀 보면 올해 이걸 더 넘어선다면 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너무 더워서요. 하석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더위가 8월을 지나 9월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언론 보도나 통계 수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문제, 네. 우리만이 아니고 지구 전역에서 이런 폭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폭염과 열대야가 늘어나는 추세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약간의 대비들을 다 하긴 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에너지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넘어서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이 각종 야외 산업 현장은 한낮에 활동을 자제하고 또 무더위 쉼터를 만들고 인력을 동원해서 이 취약계층의 건강을 확인하는 등 행정이 작동 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휴게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휴게 시설이 미비한 등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시설이나 은행 등이 지금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야간이 되거나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또 아니더라도요. 이 주거 환경 특성상 전시간 과열 환경에 노출되는 쪽방도 여전히 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이용의 제한이 좀 덜하고 접근이 쉬운 시설을 활용한 이 기후 동행 쉼터를 만든다거나 또 민간 숙박업소를 임대를 해서 야간 안심 숙소로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이 빈틈을 메우는 대책이 좀 꼼꼼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